모레노가 이 집단 치료자, 심리극 진행자 포함한 겁니다. 이게 윤리강령이란 걸 발표를 했었는데 1950년대에 나온 거라고 해서 구닥다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 액팅인 제7장에 보면 모레노의 집단 치료자 윤리강령이 있거든요. 거기 또 내용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겸허함이 있는데 이거는 연출자의 지적 능력에 의존하는 대신 주인공의 창의력에 의존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연출자는 겸허함을 가질 수 있다. 모든 부분들이 자기들끼리 교류하도록 체계를 허용할 때 지혜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연출자는 주인공의 문제나 저항 등을 지나치게 강하게 돌파하려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거 심리극 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겸허함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아까 전에 보신 대본을 생각해 보면 연출자는 겸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의 창의력에 의존하지 않았고요. 모든 부분들이 자기들끼리 교류하도록 체계를 허용하지 않았죠. 가장 대표적인 예는 관객석입니다. 무대와 관객석이 뚜렷하고 관객석의 관객은 무대 못 들어오죠. 그렇다고 해서 무대 위에 보조자와 주인공이 교류를 했는가? 저는 교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출자는 주인공의 문제나 저항을 지나치게 강하게 돌파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프로보킹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발작 일으키게 했잖아요. 그래서 겸허함과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성, 연출가는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주인공에게 받는 피드백에서 지침을 삼아야 하는데 사이코 드라마 당시에는 뭐 피드백이 하나도 없었죠. 주인공하고 인터뷰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주인공한테 그냥 이러이러한 상황 하게 만들었죠. 연기하게. 주인공은 보조자의 역할과 연출자의 지시를 교정할 수 있, 네, 이런 거 전혀 없었죠. 2번, 연출가는 집단원들에게 진행 과정을 평가하도록 요청한다. 이런 거 전혀 없었죠. 3번, 연출가는 치료자와 내담자 간 저항의 문제를 분명히 드러낸다. 예, 이런 거 전혀 없죠. 이런 거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4번, 연출자는 자신의 권위적 태도를 감지하고 비합리적인 요인을 언급한다. 예, 저 이런 사람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연출자는 극진행을 잠시 멈추고 극진행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한다. 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전 이렇게 하는 심리극 진행자를 저는 못 봤네요. 행위와 어색함. 일반적으로 사이코 드라마 연출자는 행위가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기법으로 지나치게 기교 부리려 노력하는 함정은 피해야 한다. 때로는 어색함을 허용하는 것이 잔꾀를 부리려는 시도보다 낫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적 자발성의 가장 흔한 원천 중 하나는 결과를 얻어서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증명하고자 하는 연출자의 욕구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연출자의 병적 자발성을 얘기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인공의 느린 진정과 반응으로 인하여 연출자가 개인적으로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게 주인공의 뭔가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인데 그래서 미묘하게 죄책감을 자극하고 건너에 있는 요점에 도달하기 위해 주인공에게 말을 퍼부을 것이며 직면을 시도할 것이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읽은 내용 중에서 아까 전에 읽어드린 사이코 드라마 당신의 장면들이 전 떠오르거든요. 병적인 자발성과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나오는 장면하고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면과 관련된 사항들, 사이코 드라마의 치유 원천은 세 가지래요. 내담자 자신의 행위 갈망, 집단의 지지, 사이코 드라마 과업 그 자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새롭고 창의적인 통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린 사이코 드라마 당신의 대본에서는 내담자 자신의 행위 갈망 노출할 기회 없었고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지지, 관객이 그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관객은 정말 연극 보러 온 관객이죠. 사이코 드라마 심리극의 관객이 아니라 연극 관객. 그렇다고 해서 그 무대 위에 함께 있었던 보조자 세 분의 보조자는 주인공에게 지지를 뭐 해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이코 드라마 그 자체에서 통찰을 준 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미와 헤어져 그 메시지는 좀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새롭고 창의적이진 않았다. 그래서 치유 원천.
상관이 없네요. 이건 좀 밑부분만 읽을게요. 연출가는 직면을 위한 공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뿐 아니라 집단원들이 서로 미묘하게 공격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도 연출자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아까 전에 읽어드린 사이코 드라마 당신의 대본에서는 이 전자가 연결이 됩니다. 연출가는 직면을 위한 공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주의 안 했죠. 오히려 했죠. 이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모레노의 집단 치료자 윤리강령에 맞춰서 제가 아까 소개한 사이코 드라마 당신 대본에 맞춰서 본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드치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썸네일입니다.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하고 싶은 심리학 이론서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The Inner World Outside라는 책을 추천하는데 이거는 마치 소설책처럼 사이코 드라마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한 획이 진행하는 거를 소설처럼 썼습니다. 이 책이 참 대단한 것이 소설처럼 쓰면서 사이사이의 심리학 이론이라든지 관련 이론들, 정신분석 이론도 설명하면서 이론과 실제가 참 잘 어우러지는 책이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모레노가 언급한 심리학 진행자의 윤리 강령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심리학 진행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면서 관객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의료윤리 4대 원칙이 있는데 세 가지만 얘기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자율 존중의 원칙을 보면 어떤 검사나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가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유익되는 것이라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이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까지 읽은 것에 보면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나오는 심리극 장면은 자율 존중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무의식 상태, 아마 이제 코마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 미성년자, 그리고 그럴 만한 시간 여유가 없는 응급 상황일 때는 대리인의 동의나 의료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동의가 정신질환과 미성년자 이렇게 연결하면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율존중 원칙에 예외가 되는 심리극을 진행했다라면서 의사들이 설명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악행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행위도 금하는 원칙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면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를 돕는 데 의술을 사용하고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데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나오는 심리극 장면을 보면 결국 동우가 좋아졌거든요.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거 아닙니까? 심리극에서 동우를 자극하면서까지 동우의 진실을 찾아내고 여자친구도 헤어지게 해줬고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악행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악행금지의 원칙이 좀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선행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의무적인 면으로만 보면 안 해도 되지만 윤리적으로는 적극적인 선행을 행해야 마땅한 것이다.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과연 아까 전에 심리극 장면에서 동우를 자극한 것이 이 여자친구를 굳이 병원으로 데려와서 헤어지게 하는 게 선행의 원칙과 연결될 것인가? 저는 반감이 있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게 되네요.